오늘은 역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하시는 과목이 명리학이든 구성학이든 현공풍수든 간에 항상 외우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본적인 글자에서 생겨나는 변화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명리학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명리학 책을 보면 거의 모든 책들이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을 적어내는 것보다 다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 사도낙서나 천간지지, 합충파해, 오행, 십신, 사주 뽑는 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적어도 책의 용량의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용신에 관한 내용 조금만 적다 보면 몇백 페이지 금방 채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실전자운 구성학 입문편과 고급 편상 중 하를 편찬했지만 제 책에는 그 흔한 기본적인 하도낙서에 관한 설명 하나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굳이 제 책이 아니라도 아무 역학책을 보셔도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학을 공부를 할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책 한 권 가격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습니다. 책 10권만 봐도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건데 책들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면 미칠 노릇 아닙니까? 진짜 돈 아까워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역학책을 사보지는 않고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역학책들을 빌려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학책들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니까 내가 읽고 싶은 것은 2주 동안 빌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책을 빌려와서 노트에 요점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책을 빌려와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스승도 없이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시기였는데 오히려 스승이 없었다는 게 제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이게 잘 안 맞으면 다시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나만의 관법을 정리하는 데만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사무실을 7번 정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공부할 때 아는 사람들 사주를 봐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잘 보는데 왜 사무실 안 해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 겁없이 사무실을 열었는데 6개월도 못 버티고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손님도 없었지만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도 아닌데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셔서 내가 공부하고 책에 써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을 구사하는 제 성격상으로 다 맞출 자신이 없는데 계속 앉아서 손님을 받을 수는 없고 해서 다시 문을 닫고 그 아닌데요 라고 하던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자신이 생기면 다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6개월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안 맞는 이론들이 밝혀져서 그대로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려 7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혼자서 거실에서 스탠드 등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고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사주들과 아는 지인들의 사주들을 풀어보니까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있던 명리학의 관법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관법이 생겨났고
그렇게 손님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 고맙게도 전국에서 입소문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손님을 상대로 4시간 40분을 상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다가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3초 내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의 정확도는 96%가 넘어가는 나만의 자운식관법이 그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넘쳐나고 너무 바빠서 점심을 못 먹고 상담을 할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 너무 바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좌식 의자에 앉아서 상담을 했었는데 가부좌를 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양쪽 복사뼈에 굳은 살이 너무 박혀서 칼로 찔러도 안 아플 정도가 되어 슬슬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을 줄이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을 목표로 1대1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자분들이 벌써 전국에 100여 명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제자들도 여럿 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애제자분들도 67분 계십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교재가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가져오시는 지인들의 사주와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치지만 어떤 사주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주는 그 사주의 주인공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사주를 몇 개씩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하신다고 설명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혼납니다. 질문을 안 하셔도 혼납니다. 역학은 절대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상수일의 성격 중에 차갑다, 인내심이 강하다, 파고드는 것을 잘한다 등의 뜻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의 키워드가 물이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고 구덩이에 빠져서 아픔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것이고 물은 아래로 아래로 하염없이 흐르기 때문에 파고드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명리로 말하면 간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글자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식상을 쓰는데 한 명은 오이식상이고 다른 사람은 자의식상이면 분명히 쓰는 방법과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냥 식상격이네요 하고 외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역학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특히 구성학은 상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실전에서 항상 구성학을 베이스로 하고 명리학을 같이 봅니다. 그렇게 귀신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역학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